피고인 진술서입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군요. 그렇죠.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피고인이거든요. 이재명 대표.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 진술서와 관련된 설명이 좀 들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재판부에 피고인 진술서를 지난 1일 제출한 걸로 좀 알려집니다. A4 용지 16장 분량이니까 꽤 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어떤 입장, 생각을 제출한 건데 주로 내용이 검찰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 그리고 무죄를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피고인 진술서입니다. 이미 선고만 남겨두고 다른 재판 전환은 이미 다 끝났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진술서를 냈다는 거예요. 자, 이건 법적인 상황인 건데 소정 변호사. 이재명 대표가 지난 1일 진술서를 냈다는 건데 지금 재판이 두 개가 있잖아요. 15일 재판, 25일 재판. 지금 어느 재판에 이걸 낸 겁니까 일단? 위정교사 25일. 25일 재판에 낸 겁니까? 예. 그러면은 이 지금 나오는 게 법조계에서 나온 얘기가 선고 앞두고 피고인 진술을 제출하는 게 흔하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이미 이제 그 최후 진술을 다 해가 종결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이후에 내는 거는 드물고요. 예. 꼭 필요한 게 법률 주장이 있으면요. 여기 변호사가 이성엽, 김종건, 조원철, 김희수, 정주희 변호사가 엄청나게 많아요. 예. 그러면 이게 변호사 이름으로 의견서를 추가로 내거든요. 법리 주장을. 아, 변호사를 통한 의견서를 추가로 이렇게 내는 겁니까 원래? 근데 본인으로 뭐 피고인이 내면요. 예. 그럼 변호사 돈조가 왜 선임하죠? 이런 일이 아주 드뭅니다. 아, 그러면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선고를 앞둔 재판부에 변호인, 그러니까 피고인을 돕고 있는 변호인 이름으로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고 추가로 내는 경우는 꽤 있지만 피고인 이름으로 직접 진술을 내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이겁니까 지금? 그렇죠. 저는 이제 그 의도가 뭐냐? 예. 결국은 이제 그 판사 재판부의 그 읍소를 하는 거죠. 옛날에 유창훈 판사가 영장 기각할 때도요. 예. 막 판사님께 뭐 나라 운명이 어떻게 되고 막 이렇게 읍소하잖아요. 예. 본인 이름으로 그 내면 아무래도 재판부가 조금 이게 그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게 될 수가 있죠. 그래도 이게 야당 대표의 대선 주자니까 예. 아마 이제 그런 저는 사법부에 대해서 읍소나 이런 게 그 어떤 그런 효과를 노리고 예. 아마 이제 16장 낸 거고요. 근데 선거법에는 안 되고 여기 냈잖아요. 그러게 앞서 15일 재판 건은 해당이 안 되네 또 이거는. 아마 이제 이게 구형도 3년으로 앞에 그 2년보다 높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게 본인은 요 사건이 좀 더 불안한 것 같아요. 본인의 그 육성 녹취가 있거든요. 육성 녹취가 통화 따라서 이제 그 조금 더 걱정되는 재판이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만 낸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그럼 보통 이렇게 진술서를 내면은 재판부가 조금 영향을 받습니까? 아무래도 이게 그 원래 일반 탄원서도 다 읽어봐요. 근데 뭐 그래도 이게 대선 주자고 집권 야당 예. 야당의 대표면 재판부도 이게 꼼꼼히 한번 읽어보고 고려할 게 있는지 판단에 뭐 상당히 저는 그래도 부담을 가지고 읽어볼 거로는 봅니다. 만약에 소정 변호사가 어떤 사건에 대한 의뢰를 맡아서 어떤 피고인이 되시는 어떤 사건을 맡으면 마지막에 이거 진술서 한번 내볼 만합니다. 이런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정도 지위가 되니까 변호사보다 이게 본인 걸 더 재판부가 아무래도 이게 더 신경 써 읽어보고 워낙 정치적 위상과 인지도가 있는 인물이라서. 그렇죠. 일반인들은 이게 변호사가 있으면 변호사가 법률 주장이잖아요. 예. 변호사가 해야 되고 저는 또 저 주장을 요약해서 SNS에 예. 페이스북에 뭐라 했냐면 이거는 이제 이거 실패한 교사다. 내가 위정을 교사했다 한들 실패했다고 했거든요. 예. 근데 그것도 저는 안 맞는 게 그 위정을 실제 했던 김모 씨 있잖아요. 예. 이분이 자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위정 교사를 받아서 위정했다. 주범이 자백하고 있는데 이거는 성공한 교사지. 자백하고 있는데 왜 실패한 거나 게 위정 교사였는데 이 사람이 안 받아들인 건데 지금 정범이 위정을 자백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제 법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고요. 이런 가운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기 전에 본인의 SNS상으로 글을 좀 올립니다. 이거는 무슨 글이야? 뭐 호소랄까요? 어떤 뭐 주장이랄까요? 어떤 입장이랄까요? 이런 글을 올렸어요. 보겠습니다. 뭐 어떤 잘못된 나라를 바로잡는 것은 언제나 국민이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11월 9일 이번 주말 아닙니까? 뜨거운 함성으로 시청력을 가득 메워주십시오. 이날도 현장에서 집회가 잡혀 있거든요. 그 현장에 나오라는 호소군요. 11월 9일 날 시청역으로 나와라. 그 앞에 광장 나와라. 이 소리인데요. 이와 관련돼서
오늘 여야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특검 촉구 제2차 국민행동의 날로 명명하고 24년 11월 9일 토요일 6시 숭례문에서 시청 사이에 구군으로 공간을 결정을 했고요. 주체는 더불어민주당은 단독 집회로 합니다. 플랜카드를 걸고 집회를 하고 이런 행태들은 한마디로 해당 판사들이 공정한 판결 선고를 하지 못하도록 겁박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미국 조폭 영화에서 보스의 재판에 어깨들 쭉 들어가서 똑바로 쳐다보면서 판사 겁박하고 배심원 겁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공공의원이 이루어지고 공공의원이 성공된다면 이 나라는 나라도 아닙니다. 김상일 평론가, 지금 한동훈 대표는 이거 이런 집회 같은 거 이거 사실상 판사도 겁박하는 거 아닙니까? 영화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비유를 하면서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근데 지금 이게 뭐 이재명은 무죄다 이 얘기를 하려고 모이는 거 아니잖아요. 김건희 여사 특검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려고 모이는 건데 왜 갑자기 뭐 판사들을 겁박한다고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하지 못하겠고요. 물론 부수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지만 그 부수적인 효과를 위해서 모든 걸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저는 좀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러면 어느 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 집회를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앉아있는 저도 집회는 해야 된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오늘 기자회견 보고 저 훨씬 더 실망스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평론가라 웬만하면은 편견을 안 갖기 위해서 저런데 안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아니 이게 왜 갑자기 이재명 쪽으로 튀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소정욱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손자병법의 그 불후의 명언이요.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그러니까 이제 정권을 막 흔들고 특검하고 이렇게 혼란에 빠뜨려 버리면 본인이 방탄에 재판에도 영향을 주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의도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아마 이제 이런 게 압도적 다수석을 가진 야당의 대표가 장애로 뛰쳐나간다. 거기에 공감할 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리고 특검이든 탄핵이든 하야든 뭐든요. 항상 국민이 먼저 자발적으로 나서야 되게 불이 붙어요. 정치권이 나중에 나서야 돼. 그런데 이것처럼 정치권이 먼저 막 전국에 독려하고 총동원하고요. 근데 일반 국민들은 길 가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고 무관심해. 이래가지고 오는 게 어떤 의도도 성공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집회가 또 잡혀 있었군요. 그리고 진술서 얘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